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본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느 제가 이제 요때 급등 나왔을 때 한 가지를 좀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잘 말씀드린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딱 움직임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 한번 되새김하면서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 다 설명드렸거든요. 투자대학 본느라고 치시면 얼마 전 거 있어요. 그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오시고,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슈가 오늘 추가로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이슈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지금 1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살펴보면은 요 본느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 테마잖아요. 이 화장품 테마인데, 화장품 테마가 요즘에 좀 부각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저평가도 많이 되었다라고 보고, 옛날에 이 중국 한한령 떨어지고 나서부터 화장품 테마가 많이 죽었다가 요즘에 뭐 관광객들도 허용하고 뭐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부각도 받고 있고, 여기다가 뭐 미국 점유율 얘기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잔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회복기에 좀 기조로 가는 거지 않은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느가 또 1분기 결과로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분기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런 부분,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무적인 부분들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들이 지금 보여주게 되게 되면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테마 자체도 앞으로 계속 회복세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발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재무적으로도 보면은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걸 거예요. 재무적으로도 이때 당시에 막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뭐 사실 특히나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가 많지만 뭐 중국 이런 데서 소비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관광객들도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시절들이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해제되자마자 슬금슬금 풀리더니만 2023년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매출액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는데 24년도 지금 1분기는 더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 주가는 이런 부분들,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물론 뭐 미증시만큼의 반영까지는 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본느는 지금 이런 부분 반영시키면서 가고 있는 거라서 큰 흐름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큰 흐름은 계속 좋아요. 흐름은 확실히 바꿔놨고, 제가 지난번에 이 이중바닥형 종가돌파형 패턴 만들면서 장기 저점 잡았고, 이걸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삼중바닥형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뭘 설명드렸냐면, 여기가 돌파가 나왔어요. 보면은 이때 당시 제가 이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이거 돌파가 나왔다. 근데 이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거래가 좀 많이 분출이 나왔다. 거래가 분출이 나왔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 분출이 나오면 좀 눌렀다 갈 가능성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이따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눌렀다 갈 가능성이 많다. 왜? 힘을 썼으면 사람도 마찬가지, 기계도 마찬가지, 모든 건 열심히 일을 했고 뭔가 하다 보면 과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쉬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우선 분할익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할익절 해놓으면 좋다 그랬어요. 왜? 위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상황 발생하게 됐었을 때 이게 풀비중으로 들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욕심 좀 줄이고 분할익절 해놓고, 남은 물량이 흐름이 어디서 끊긴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돌파가 나오면, 돌파봉이 꺾이면 그때 끝나요. 그래서 얘가 보넬 놈이라면 조정은 주겠지만 여긴 안 꺾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있어요. 보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얘가 조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추가타 보내고 싶으면 여기를 꺾지 않고 분명히 그림을 만들 거다. 왜? 여기서 이걸 꺾어버리면 이 엄청난 물량이 매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투매가 나오고, 올라오려고 해도 여기서 본전 물량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반드시 살리려고 할 거다, 이런 기준 라인은.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 딱 정확하게
진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딱 정확하게 터치하고 바로 말아 올려버리죠. 여기서 만약에 꺾였으면은 결과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꺾였으면 바로 보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안 꺾이고 기가 막히게 살려서 슈팅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요. 이 움직임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분할 익절 하신 분 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이야 여기 안 깨진 선에서 지금 계속 보시면 되는데 오늘 또 뭐가 나왔죠?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더 큰 게 나왔어요. 더 큰 게. 자, 이거 꼬리도 길어요. 물론 가능성이 0%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얘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번 눌렀다가 보낼지 말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기준 잡아요? 이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다만 이따가 좀 추가로 더 설명드릴 내용인데 어쨌든 바로 갈로미면은 될 수 있으면 이 위에서 만들기는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뭐 원칙상으로는 여기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보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낀 경우에 이런 본능 지금 움직이면 이때랑 똑같지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를 갭상승으로 띄워버렸네. 갭상승으로 떴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가 그냥 딱 여기서 시작해서 민 게 아니잖아요. 갭상승으로 띄웠잖아요. 이 갭이 뜬 구간은 이 우주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공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하게 이런 기초 작업 다 해놓고 기둥 쌓고 뭐하고 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가 중간중간 부실 공사를 해서 시멘트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안 채워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갈수록 무게 무거워지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제가 이걸 잡아드렸던 거랑 똑같이 얘도 지금 돌파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잡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게 이렇게 갭 상승으로 만든 경우들은 보통 갭까지 메워주는 경우들이 보통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갭 구간 밑으로까지 떨어지는지 아닌지 이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능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대응 방식이니까 항상 분할 익절은 이래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해놓고 남은 물량을 홀딩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홀딩이 가능한가 이걸 생각을 하실 때 중요 자리를 돌파했던 봉을 기준으로 잡으시라고요. 다만 갭이 이렇게 떠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이 붕 떠 있는 구간들은 비어있는 구간이라서 부실 공사된 구간이라 조정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왕 주는 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갭 구간까지 다 메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우선 3,500원 정도까지는 좀 눌림 나오더라도 이상한 건 아닌데 이 밑으로 더 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이거 그냥 꼬리 만들어버리고 빼버리는 속임수 파동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3,500원 정도 선 밑으로 꺾이면 이때는 이제 조정부터 좀 더 꺾고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라서 여기가 꺾이면 그때는 그냥 커트 치고 남은 물량도 나오시는 게 좋고요. 안 꺾이는 선에선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는 것들은 추가로 보내겠다라는 의지니까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이해가 됐고 지난번에는 1차적으로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을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조금 더 변칙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었을 때 응용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이것도 추가로 머리에 좀 담아두시면 좋고 근데 이제 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아마 당분간 조금 이렇게 뺀 다음에 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가능성상 이게 이 정도 파동만큼 분명히 넘기긴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정도 파동만큼은 넘겼어요. 4,500원 잡아드렸을 겁니다. 제가 요 파동만큼 넘겼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넘어갔으면 어느 정도 힘 분출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바로 가는 그림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아마 여기 조금 더 부시고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박스를 치다가 보낼지 말지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서 솔직하게 목표가로 그냥 익절하시고 나머지 밑에서 다시 받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게 똑같아요. 항상 보면 여기도 보면 요 정도 파동을 이렇게 모아놓고 돌파가 나오면 이 정도 상승이 나와요. 이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진다 싶으면 사실 단기 목표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목표가에서 익절하고 눌러줄까? 물론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익절을 해버리고 나중에 눌러줄 때 다시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분할 익절만 해놓고 내가 풀홀딩 해가면서 그냥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홀딩하면서 중요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면서 끌고 갈 거냐. 사실 관점의 차이거든요. 목표가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익절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그냥 익절하시고 추가적으로 가는 건 버리시고요. 못 가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파동은 전이가 됐으니까 익절하실 분들은 분할 익절 해놓으신 분들도 나머지 전량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본다라는 관점을 보는 게 맞고
같고, 내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추세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좀 전에 제가 본문에서 설명드린 기준 라인 잡대 갭상승 뜬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토대로 분할익절만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 더 대응하시면서 욕심을 내보시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4,500원짜리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좀 흔들다 갈 것 같은데 만약에 4,500원짜리까지 나중에 넘어가는 움직임 나와주면 이마만큼 파동 끌어올리고 이마만큼 파동 끌어올수 왔듯이 여기도 똑같이 이마만큼 끌어올리면서 이 신고가 정도 자리에는 7,000원 정도 자리 구간까지가 다음 2차 목표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실 분들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본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 중요하니까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